자, 2차 방정식 앞에부터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 거 질문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1번부터 403번 질문이야. 그리고 제가 너만 따로 해줄게 라는 건 따로 질문하셔도 돼요. 404번부터 407번이야. 404번부터 407번. 없습니까? 408번부터 410번이요. 410번이요. 자, 4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은 지금 식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뭘 찾아내냐면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이걸 진짜 전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푸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333을 치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전개했을 거야. 그것도 잘 생각해냈고, 여기서 원하는 풀이는 얘가 그는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 진짜로 해서 인수분해 했다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놓고 문제가 두 근을 알파 마이너스 333과 베타 마이너스 333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마이너스로 묶고 얘도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알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베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쟤를 진짜 전개하지 않았고 전개했다는 가정하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알파 마이너스 333이고 베타 마이너스 333이니까 요 x에다가 그냥 바로 뭐 넣으면 돼요? 333 넣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요 x 대신에 333을 넣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333 넣어도 되는 거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다 333을 넣으면 어차피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333에다가 333을 더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게 바로 알파 마이너스 33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33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333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전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엄청 쉽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411번부터 414번이요. 413번이요. 자, 4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지금 3x제곱.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제 당황하시겠죠. 플러스 6a-1의 x 거기다가 플러스 3은 0이라는 게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a 베타 플러스 1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근이라는 건 우리 이거 누가 질문했어? 누구야? 자,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근을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일단 또 뭐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한번 읊어볼까? 자, 두 근의 합이 뭐나?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a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이라고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더하기 1과 이런 게 찾아집니까? 라는 건데 일단은 근이라는 건 알려주면 근과 개수의 관계는 당연히 사용할 거고 이걸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넣어보면 3알파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의 알파 플러스 3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3베타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의 베타 플러스 3도 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였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1 이거를 지금 찾으면 땡큐거든요. 그럼 잘 봐. 요거를 잘 쳐다보니까 왠지 이거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뭐냐면 요걸 한번 진짜 전개해 볼게. 이 알파를. 그러면 3알파 제곱 플러스 6a 알파 플러스 3을 먼저 쓰고 마이너스 알파는 0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 알파가 반대로 넘어가면 이거 3알파 제곱 플러스 6a 알파 더하기 3은 알파가 나올 거고
양쪽을 3으로 나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더하기 1은 3분의 알파다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거랑 식이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얘 대신에 누구라고 쓰고 3분의 알파라고 쓰고 당연히 그 뒤에 건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지. 3분의 알파와 3분의 베타를 곱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9분의 알파 베타 찾아달라는 거고 우리는 알파 베타 미리 찾아놨으니까 정답은 9분의 1, 답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또 질문이야. 좋은 것들 질문하셨네요. 자, 다음 415번부터 417번이요. 418번부터 421번이요. 굉장히 잘하는 건데. 422번부터 424번이요. 422번? 자, 42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422번 봐볼게. 자,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래. 근데 이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지. 자, 우리 F반 정도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항상 무슨 짓을 했으면 좋겠냐면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넣은 걸 일단 하나씩 써줬으면 좋겠어. F반 정도면. 써먹든 안 써먹든.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나서 또 근각계수의 관계도 찾아놨으면 좋겠어.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5이다. 써먹든 안 써먹든. 근데 문제가 뭘 원했냐면 F 알파랑 F 베타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파트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나오면요. F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을 건 맞는데 최고차항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뒤에 0이 아니라 2면 플러스 2라고 쓰라고 배웠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얘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얘지 않냐.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 더하기 2가 바로 fx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만 찾으면 끝나? K만 찾으면 끝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의 2차항 계수는 1이다. 땡큐. 왜? 그냥 K가 1이 되더라. 그럼 끝났지.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F. 이 값. 4 빼기 6 더하기 5에다가 2 더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 더하기 5에서 답은 5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안 써먹었는데 이거 왜 쓰셨어요? 아니 써달라니까.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자, 다음 또 425번부터 428번이요. 428번이요? 자, 4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질문 잘하셨어요. 자, 428번 가볼게.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개념 설명이다. 428번이랑 좀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F알파는 F베타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애들 솔직히 되게 잘해. Fx는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요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정도 할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겪어봤던 문제 이런 거 있었죠. F알파는 F베타는 여기가 0이 아니라 어떤 상수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처럼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돼. 얘랑 모양 똑같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세 번째는 F알파는 알파 플러스 K, F베타는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번 경험해 봤을 거야. 그래서 반대로 넘겨가지고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식 잘 세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봤던 유형이 뭐가 있냐면 요 유형,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실수 많이 하는 거 요런 것들도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대표적으로 옛날 등급 4, 5, 6, 7, 8, 9등급 애들이 푸는 방법 보여줄게. 학원 다니고 과외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4, 5, 6, 7, 8, 9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얘랑 똑같은 결인 줄 알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얘 반대로 넘겨서 F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도 0이고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도 0이니까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f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알파와 베타를 갖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넘겨서 fx 제곱을 만족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fx를 구하라고 나와. 그럼 애들 당황하는 게 뭐냐면 fx 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칠게 뭐 계산 막 이쁘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fx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당황한다 이거야. x제곱 줘놓고 fx를 찾아 이거 못 찾아요. 왜냐면 x 대신에 루트 x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여긴 x가 나오지만 여긴 4루트 x니까 얘는 1차식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리함수라고 하지.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요 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얘처럼 요 안에는 2차인데 밖에는 1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수학에서 차수가 크면 무슨 짓을 제일 먼저 하지? 차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차수를 떨어뜨려야 돼. 근데 이 차수를 떨어뜨린 작업이 바로 뭐냐면 아까 요거 있지. 바로 얘가 활용돼. 아까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0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 자체가 뭔가 f 알파 플러스 뭐 p가 알파 플러스 k다 이 같은 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얘처럼 똑같이 풀면 돼. 그래서 요 안에는 2차인데 밖에는 1차더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안에를 차수를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전 질문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안에가 1차인데 밖에가 2차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상관없어요. 뭐냐면 f 알파는 알파 제곱 플러스 1 나왔어. 이건 뭐 하지 마. 이건 그대로 두고 원래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돼. 넘겨서 는 0 만들고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하고 이렇게 씩 세워도 상관없어요. 안에가 2차인데 밖에가 1차인 게 문제가 되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바로 428번 유형이야. 바로 뭐냐? 지금 보시면 베타 f 알파가 1이고 그리고 알파 f 베타가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왜? 안에와 밖에의 미지수가 서로 반대쪽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반대쪽이 나왔을 때는 특히 여기가 지금 곱해져 있지.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식을 봐볼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찾아볼까? 두근의 합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뭐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바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냐? 여러분 베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요 놈을 여기다가 투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돼서 나와야 되냐? 이쪽으로 갖고 와 볼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의 한 판을 다 쓰네. 다음에 틀리면 안 되겠지. 총괄평가 같은데. 자, 베타 대신에 쟤를 써버리면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알파 대신에 쓰면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모라고 하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서 우리가 알던 모양으로 바뀌었다. 요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풀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선. 여기선 반대로 넘기면 fx 플러스 x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리고 최고차항 모르니까 일단 k.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냐? fx는 선생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게 얘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k라고 쓰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 이제 k 값을 찾는 힌트를 줬어요. f0이 2래요. 그럼 0 넣으면 0, 0, 마이너스 k는 2.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fx는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에헤이, 근 또 찾아야겠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제 여러분들의 목. 여기서 근 자체가 두 개가 나온대. a 플러스 b.
A랑 B.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안 되면 뭐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찾으면 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한 문제를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F반이잖아. F반은 5개를 넘어서 하나를 더 알고 있으면 좋아. 하나가 더 있어.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다 적으셨어요? 이해가, 서윤아? 자, 가볼게. 하나가 F반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 곱해져 있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서로 부호가 반대, 부호가 아니라 문자가 반대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곱을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F반 정도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를 이용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언제냐? 요것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가능성 커요. 뭐냐면 F 알파는 베타 플러스 뭐 4, F 베타는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서로 다른 문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왜? 이거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여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넣으면 뭐 똑같아지지 않냐. 여기 또 분수 형태 나오면 또 일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얘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만약 이 문제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요 베타 대신에 누굴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요 알파 대신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이런 문제처럼 똑같이 바꿔줘도 되더라. 이해하셨죠? 두 가지, 지금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다 설명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429, 431 432, 435 430 2번. 자, 43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졸리면 뒤에 서서 깨려고 해야지, 얘들아. 우리 저랑 이제 뭐 만이라고 생각하면 만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한 8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바로 시험이거든요. 우리 돈 아깝잖아, 돈. 선생님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너네들 깨우는 이유가 제발 좀. 우리 1시간에 얼마지, 얘들아? 1시간에 얼마야? 우리 학원비? 마포관에서 계산했을 때 내가 알기로 한 11,000원 정도 됐었어. 그럼 지금 서윤이가 잠깐 꾸벅 졸면 11,000원이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할게. 자, 두근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5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9래요 라는 거야. 그럼 사실 너네들은 합과 곱을 알면 무슨 짓 할 줄 알지?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멈추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알겠는데 나는 얘가 0 되는 값 5x-1이 0 되는 값에 2차 방정식 좀 세워줘 라는 거야. 그럼 잘 봐. 4, 5, 6, 7, 8, 9등급이 푸는 방법 보여줄게. 선생님 절 몰라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푸냐. 4, 5, 6, 7, 8, 9등급이 푸는 방법이야. 이거 갖다가 fx를 찾아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5x-를 진짜 여기다 넣어. 5x-에 5x-. 그 다음 그걸 싹 다 전개해. 그 다음에 다시 문제, 그걸 답이라고 하면 돼. 그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식이 더럽거나 이 식이 분수 형태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계산 실수 많아지는 거. 근데 그러면 이렇게 fx를 직접 안 찾고 푸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놈이 0 되게 하는 x값 2개만 알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너네들이 이렇게 빨리 식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의 합과 곱만 알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그럼 합곱은 어떻게 빨리 구할 겁니까? 라고 하면 서윤아 벌써 눈이 한 20% 이제 감기기 시작했어. 자, 간다. 서윤아, fx가 0 되는 값이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그치.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가 나오지? 0. 그치. 그래서 이 첫째 문장, 이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서윤아, 효원아, 얘가 0 되는 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요 안에가 강제로 뭐가 나오면 돼? 알파. 안에가 강제로 뭐 나오면 돼?
그럼 즉 5x-1이 알파고 5x-1이 베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럼 F알파, F베타니까. 그럼 여기서 X값 뭐 나오지, 서연아? 5분의 알파 플러스 1 나오지. 그럼 여기는 뭐 나오지? 5분의 효원아? 베타 플러스 1 나오지. 그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게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 끝이더라라는 거. 그럼 둘이 더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5인데 1 더하니까 16 나오겠네. 미안. 알파, 맞지?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5였지. 15 더하기 2였구나. 5분의 15 더하기 2. 그래서 5분의 17.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둘이 곱하면 뭐 나오겠어? 25분의 알파 베타 9. 알파 플러스 베타 15 더하기 1이니까 25분의 뭐가 나오겠다? 25. 답은 얘는 1 나오겠다. 그럼 얘들아, 우리는 벌써 합이랑 곱을 구했어. 이해가? 그랬을 때 이 창의 개수를 A, 상수의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찾아내.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최고차항 개수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놈의 방정식 세워보자. K, X제곱. 두근의 합이 얘니까. 두근의 곱이 얘니까. 끝.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고차항의 개수 K, 상수항의 개수 K, K분의 K, 답 1, 답 4번이 정답이 돼. 끝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전개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얘 전개하면 K, 끝났네.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난 이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은 다 이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여기가 강제로 알파, 강제로 베타면 되지 않냐? 라는 거지. 자, 다음 또 433번? 433 한번 가볼게요. 얘도 똑같은데? 이거 근데 433은 갔다 오세요. 이거 나랑 하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했지? 했어, 안 했어, 봄이나?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냐면, 야, 나는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433. 굉장히 잘한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433이랑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434랑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434는 어떻게 풀었어요? 방금 얘처럼 풀었어요. 434라고 하면 F알파도 0이고 F베타도 0이니까 너네들 어떻게 풀었냐? 강제로 F-2x 플러스 3이 0 되는 값을 찾으라 그래서 요 안에가 강제로 알파던가 강제로 베타던가 해서 X값을 어떻게 찾았냐? 암산할게. 알파 넘어가고 2로 놔두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어? 여러분들이 곱구하라 했으니까 곱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답을 찾은 게 434번이야. 근데 선생님, 왜 433번은 선생님이 왜 맞았는지 손들라고 했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왜 잘한 거냐면 대부분 문제에서 보면 봐봐. 아주 깔끔한 fx가 0 되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주고 434번도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깔끔하게 줬단 말이야. 근데 433번은 무슨 문제가 생겼지? x 빼기 1이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 여기가 fx가 아니야. fx 빼기 1이야.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요 놈의 근은 얘라며. 근데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 나온다? 0 나온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넣어보면 결국 F알파-1도 0이고 F베타-1도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랑 차이점 보이지? 얘는 F알파, F베타가 0이고 F알파, F베타가 0인데 얘는 F알파-1과 베타-1이 0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냐면 F2x 플러스 1이 0 되게 하는 근을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럼 당황하지 마. 우리가 알파 넣었을 때 0이고 베타 넣었을 때 0이니까 강제로 여기를 뭘 시켰어? 알파, 강제로 베타라고 하듯이 얘도 똑같아. 여기가 강제로 누구면 돼? 강제로 알파-1이면 되고 강제로 베타-1이면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값을 찾아보면 암산 가능하십니까? 1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x값은 2분의 베타-2더라. 끝났네? 요 놈의 뭘 찾아달래? 둘이 곱해라. 그럼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니까
이제 근각계수관계 이용하면 끝이지. 4분의 곱이 4, 합이 2, 답은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특히 이 유형별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겨울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꾸 RPM, 시너지, 셈 이런 거 풀었던 친구들은 지금 위험해요. 시험 점수가. 아직은 위험해. 뭐냐면 우리 학원책도 지금 이번 정규까지는 유형별로 남아있어서 유형별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막 섞여서 나오면 새로운 문제인지 알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머릿속에서 그게 개념이 꽉 잡혀 있으면 돼. 근이라는 건 넣으면 0 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놈의 근을 찾으라고도 요 안에가 알파벳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를 회계망측하게 주든 여기가 이상하든 여러분들은 똑같은 풀이로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자, 모의고사 아니네. 436, 438. 439, 442. 439번이요? 자, 439번 한번 가볼게. 학원책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내일 배송이 올 거고요. 학원책은 저번에 말했나 학원책에 대해서? 안 말했어? 우리 학원책이 총 4스텝으로 나눠져요. 선생님이 만들었거든? 4스텝. 그래서 잠깐 뭐 잠 깰 겸 말해주면 스텝 1, 2, 3로 나눠져요. 4까지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MF반이 같이 써요, 교재를. RT가 교재를 같이 쓸 거예요. 근데 MF랑 RT는 어쨌든 달라야 돼요. 그게 어쨌든 내가 말했지만 얘네는 일단 학원에서의 목표는 1등급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나오게끔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애들이고 여기는 2등급이 나오게끔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애들이 안정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그래서 여기는 3스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얘랑은 정확하게 한 스텝이 차이 나고요. 첫 번째가 교과서, 중요 문제. 여기가 부교재, 중요 문제. 여기가 고난도 플러스 서술형. 그 다음 여기가 모의고사예요. MF반은 이 전체가 숙제예요. 항상 매 수업마다 딱 4번 만에 끝나요. 4번 만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학원책이 이게 몇 회차냐면 총 7회차거든요. 왜냐면 소단원으로 막 나눠놔서. 근데 세미파이널부터는 2개씩 묶여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복소수 2차 방정식, 다항식연사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나왔니?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 지금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굉장히 위험해. 솔직히 말하면 다항식 연산은 여러 번 공부했는데 뒤로 갈수록 애들이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미파이널은 먼저 2차 방정식, 2차 함수부터 먼저 할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우리 RT반은 첫 번째가 교과서, 두 번째가 부교재 중요 문제, 그리고 여기가 부교재 플러스 알파 문제. 그러고 나서 없어요, 얘네는. 얘네는 고난도랑 서술형이랑 모의고사는 일단 아예 없어요. 고난도 서술형은 이 책이랑 상관없이 부록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는 어쨌든 1등급을 노려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선 킬러 문항을 여기서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다 다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싣고 여기는 부록처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학원반이 절대 학교 등급 아니에요. R반에서도 1등급 나옵니다. F반에서도 4등급 나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일 모레인가? 금요일 날 보는 총괄평가 잘 보셔서 목표는 유지입니다. 유지. F반은 F반으로 가는 게 유지야. 그게 목표야. 그리고 유지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화금은 그나마 낫구나. 어차피 R반, F반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월목반들은 좀 심각해. 월목은 MF밖에 없기 때문에 F에서 R반 가면 요일 자체가 바뀐단 말이야. 자, 439번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활용 문제는 내가 말했지만 원 주는 문제들은 뭐 안 이용하는 경우 없다? 반지름 안 이용하는 문제 없어.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원을 또 무슨 원이라고도 하죠?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네? 내접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내저번은 뭘 기억해야 되지? 그 삼각형 공식과 내저번을 이용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 그럼 우린 그냥 기계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2다 라는 거를 쓰게 될 거고, 그 다음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써먹든 안 써먹든 나는 이런 습관이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라도 써먹든 안 써먹든 써놨으면 좋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지금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반지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뭐였었죠? 2분의 알파 베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지. 근데 왜 저기 네모 치셨어요? 에이, 왜겠어? 여기 피타고라스 아직 안 구해놨거든.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여러분들이 요렇게까지 찾아야겠지. 얘가 네모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미안, 루트 안 씌웠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2 약분하고요. 알파 베타가 2였어요. 그럼 얘는 2겠죠? 그럼 R 곱하기 두근의 합은 6이었고요. 플러스 루트. 여러분, 우리 이거 뭐죠? 곱셈 공식으로 36에서 누구 빼는 거야? 4. 그럼 뭐 나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보면 4루트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반지름이, 자, 얘로 나눠주면서 2로 약분하면 3 플러스 2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반지름이 나오겠네. 그리고 얘를 유리화까지 이쁘게 만들어버리면 9 빼기 8이어서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요. 뭐가? 반지름이. 근데 이 반지름은 이제 끝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반지름이 근이래, 근. 그럼 얘들아,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지, 이놈의? 그렇지. 그래서 얘를 새로운 뭐 K, P라고 하면 얘를 Q라고 하면 우린 이거 갖다가 바로 P 더하기 Q와, 그럼 뭐 나와? 6. P 곱하기 Q, 근각계수의 관계 만들 수 있더라. 1,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고차계수가 1인 걸 만들어 달래. 감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다. 문제에서 mn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런 공식까지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활용은 얘들아, 내가 가르쳐도 너네는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안 가르쳐도 너네는 맞을 수 있는 단원이야. 활용은 솔직히 몰라. 복불복이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개념 설명을 해줬잖아. 원 나오면 반지름, 사각형은 좌표 평면에 갖고 가는 습관,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440번이요. 자, 440번 한번 가볼게요. 자, 440번은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 원래 10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P 잡고 해발을 했대.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 색칠된 놈이 뭔가 핵심인 것 같네. 자, 시작할게. 문제에서 정사각형인데 안에 E, F, 뭐 C, G 뭐 이런 거 다 잡았대. 자, 서윤아, P, F, C, G의 둘레 길이가 28이니까 그 놈을 잡자. 요렇게. 그럼 A 몇 개? 2개. B 몇 개? 2개가 둘레 길이지. 그게 몇이네? 28. 따라서 A 플러스 B는 몇이다? 14. 하나 찾았고. 두 번째, 넓이는 뭐래? 46. A, B는 46. 뭔가 두 분의 합과 곱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문제에서 뭘 찾냐면 A2랑 AH1이래. 그럼 여기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10에서 누구 빼면 돼? P. 여기는 10에서 A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이 새로운 근이야. 근 2개야. 그럼 빨리 이 2개 갖다 근각계수 관계 써먹어야지. 합은 20-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곱은 100 마이너스 10의 a 플러스 b의 플러스 ab. 넘어가도 돼? 이거 넣으면 끝이. 다음 또. 없어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한번 가봐야겠네. 443, 446. 444. 뭐야? 아니야. 446까지 없어요? 447, 450. 447? 자, 447 한번 가볼게. 자, 447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0 되는 값이 지금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 우리 또 기계적으로 합, 곱 찾아놓고 만약에 플러스 이제 f반이라면 좀 두 개 또 하나 더 있지. 일단 이렇게 있을 거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근의 차네. 두근의 차가 1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두근의 차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제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부등식은 제곱 어떻게 합니까? 제곱하면 다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얘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여기는 144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는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여기가 얘랑 계산해서 4알파 베타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넣어보면 마이너스 2a를 제곱하면 4a 제곱. 얘 대신에 b 넣으면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4까지 약분하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b는 4, 3, 12, 4, 6에 24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선생님, 얘를 만족하는 두 자연수 찾아달래요 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한 건 얘를 뭐 해서 찾았지? 제곱해서 찾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으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아니면 이제 루트 씌웠다가 다시 어차피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A, B가 무슨 수를 했어? A, B 자연수.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이제? 숫자 대입 끝. 자, 1 넣으면 얘들아 B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1부터 34까지 나올 수 있겠지. A가 2면 어떻게 돼? 4니까 4가 넘어가면 32네. 1부터 31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3 넣으면 9니까 넘어가면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26까지 넣을. 와, 이거 다 세야 되나 본데? 이거 답이 엄청 큰가 본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 4 넣으면 16이니까 넘어가면 1부터 19까지. 써볼까? 얼마 안 되겠다. 5는 25니까 넘어 11이니까 1부터 10까지. 6은 땡. 그럼 B가 0 돼야 되거든. 그럼 개수 세볼게. 34개. 이거 그냥 끝자락만 더하면 되잖아. 요렇게만. 자, 현명하게 더해볼까? 요렇게 더하면 50. 요렇게 더하면 60. 요렇게 더하면 70 더하면 되겠네. 답은 120. 복이니? 아니네? 다음 또. 449번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졸리면 저 뒤에 친구 있어도 저 책상 이참에 좀 친해져. 같이 앉아서 옆에 친구 얼마나 그지같이 문제 푸는지도 좀 지켜봐주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니? 이렇게 하면서 좀 디스도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 알았지?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0 된대. 근데 그게 허근이래,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거 게임 끝났어. 이거 허근 나오면 난이도 한데? 이게 왜 허근이 나오면 난이도 하냐면 지금 이거 찾아달라 했잖아. 그리고 베타분의 베타바. 자, 이게 왜 허근이면 난이도 한지 아세요? 왜냐면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쳐다보면 안 돼. 얘 허근이지.
얘도 허근이지. 그럼 얘네 둘은 무조건 무슨 관계야? 혈내근이야. 그럼 이 베타 대신에 뭐라고 신경 써야 돼? 알파 바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1분에 알파 바 대신에 베타라고 쓰고요. 베타 바 대신에 알파라고 쓰시면 끝나요. 그럼 이게 통분하면 정답이야. 끝났네. 그럼 11 곱하기 2분의 곱 11분의 그래서 앞에 11을 곱하라고 했구나. 얘 제곱하면 36에서 마이너스 22 빼는 거니까 끝. 이게 허근일 때만 돼. 근데 실근이면 안 돼요? 안 되지. 실근은 얘와 얘가 혈내근이란 말이 보장이 없어. 하나가 3이면 하나는 7이어도 되거든. 근데 이게 허근일 때만 이게 되는 거야.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베타라고 하는데 허근이면 하나는 혈내근일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또 448번. 자. 자,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19 다 0 된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가들.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허근가들려면 일단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판별식 써볼까?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9, 36, 76은 0보다 작다. 일단 뭐 이렇게는 뭐 찾아놨어. 끝.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몰라. 그럼 시작할게. 그 다음에. 자,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허근의 허수 부분이 이래. 그럼 서윤아,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얘는 서로 무슨 근 관계여야 돼? 혈내근이어야 되지. 근데 하나의 허수 부분이 이래.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K 플러스 2I 나오면, 다른 하나는 뭐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문제에서 이럴 때 양의 실수 P값을 찾으시고 그럼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써먹으라는 거예요. 두근의 합 EK는 P 두근의 곱 K제곱 플러스 4는 P 플러스 19 그럼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15는 P니까 휙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K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 5, 3, 15 그럼 여기서 K 값이 두 개가 나와. K는 마3이던가 K는 5던가야. 근데 이거에 따라서 누가 결정되냐면 P가 결정돼. K가 마3이면 P는 마이너스 6이고 K가 5면 P는 자동적으로 10이 될 테니까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고 문제가 뭘 찾아다니? P값 10. 근데 그럼 이거 왜 판별식 왜 쓰셨어요? 야,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하고 연관지어서 나왔으면 여기서 나온 P값이 혹시 여기다 넣었을 때 0보다 작냐 안 작냐도 따져봐야 됐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끝냈습니까? 끝.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끊고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